안녕하세요. 파고더학원의 정일상입니다. 오늘 우리 7월 10일 탭스 정기고사와 관련된 척축 특강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달에 우리가 실전 문제, 문법과 관련된 실전 문제를 좀 풀어봤었는데요. 이번 달에도 역시 마찬가지 실전 문제를 좀 더 확장해서 문제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봤던 거는 약간 좀 기본적인 문제 유형을 봤었고요. 이번 달에 봐야 될 거는 조금 난이도 조금 더 높여서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6월 달까지 문제가 지금 다 끝나게 되면서 상반기가 좀 정리돼야 되는 시점인데요. 실제로 전체적인 난이도가 좀 낮아졌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평균 점수가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실수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가끔씩 나중에 봤더니 알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의미 없죠. 그거는. 그래서 푸는 순간 그 순간에 좀 더 집중력을 높여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해야 될 건 우리가 7월 10일 우리가 시험에 대한 대비 특강이 좀 들어갈 텐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끌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특히 이번 방학 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해야 될 것을 이제 쭉 흐름을 보시면서 어떻게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또 공부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습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시험은 아니지만 우리가 각각의 포인트별로 시작해서 각각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빠르게 끝내는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실전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푸는 방법, 요령을 정확하게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점수가 나와야 될 부분은 41번에서 50번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를 할게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점수대는 어디냐면 1번부터 40번입니다. 여기에서 기본 점수가 나와줘야 여러분들이 진짜 점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1번부터 40번까지를 통해서 최소 70점이나 75점 정도의 기본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어렵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장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유형부터 점검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번부터 50번까지는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패턴들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각각의 문법도 중요하겠지만 전체 흐름을 이어가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1번부터 40번을 좀 더 정확하게 문제 규정을 좀 잡아놓고 노트 정리도 좀 해가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1번에서 50번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최근 추세로 봤을 때 최신 경향은 뭐냐면 꼭 익스프레션과 관련돼서 약간 좀 어려운 문제가 꼭 한두 문제 중간에 있어요. 이거 처음 봤는데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빨리 넘겨서 실제로 각각의 문항별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문제 안 푸신 분들은요. 미리 화면을 좀 정지시켜 놓고 풀어가지고 와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느낌하고요. 제가 풀어드릴 때 느낌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이걸 가능하면 최대한 좀 매칭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1번 문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난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짝만 높여놨습니다. 많이 높인 건 아니니까 우선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부터 보는 게 아니고요. 어디부터 봐야 된다? 선택지부터 봐야 된다. 그래서 출제 의도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문제 출제 의도 어디에 있다 지금 보니까 그쵸? 수일치 들어가, 시제일치 들어가 있고 자, 수라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결국에 시제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다? 능동의 수동의 개념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우리가 시제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다음에 수동이라는 부분이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결국에 번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번역을 좀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번역이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인지하는 순간 A부터 시작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1초도 안 걸리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ABCD의 패턴이 좀 익숙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이 noise라는 게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noise가 자꾸 소음이 나고 있는데 소음이 어디서 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요. 여러분들 이게 함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heard의 개념과 I hear의 개념 자체는 사실은 이건 의미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요. 이걸로 끝나버려야 돼요. 실제 문제는 뭐다? 뒤에 것만 따로 봐야 된다는 거. 그러면 새로운 공장이라는 게 근처에서 nearby니까요. 근처에서 지금 어떻게 된다? 건설 중이래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다? 건설되다. 수동이니까. 그럼 결국에 수동의 두 가지 형태가 있어야 되겠고요. 문제는 뭡니까? 소리가 어디서 날까요? 라는 거죠. 여러분들 데이비스를 조심해서 봐야 될 게 뭐다? 이미 이거는 built가 끝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현재 완료의 개념. 현재 완료가 될 때는 어떤 개념이다? 지금까지 이미 다 돼 있어요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정답이 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포인트를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시제라는 부분과 수동태라는 부분이 두 가지가 연결돼 있다라고 본다면 이때 먼저 번역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번역할 때 그래서 가장 먼저 뭘 본다? 능동인지 수동인지부터 먼저 판단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제 판단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주어와의 관계가 필요한 거고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 공식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각각의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동과 수동의 개념, 다음 두 번째는 시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완료를 쓸 거냐 아니면 현재 진행을 쓸 거냐라는 부분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정리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선택지를 파악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각각의 문장을 어떻게 배열할 것이냐라는 것까지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선택지가 좀 길어졌어요. 우리가 보통 당황하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선택지가 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한번 잘라본다. 문제를요. 한꺼번에 다 보는 게 아니라 아니면 과감하게 자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잘라놓고 나서 앞에 걸 넣을 거냐 뒤에 걸 넣을 거냐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뭔가 하나 힌트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끝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ABCD,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지 않고도 이 ABCD만으로도 사실 어떤 구문이 하나 다 보인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구문이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거 있잖아요. happen to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happen to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를 묻는 문제인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다른 걸 묻는 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연하게 뭐뭐 하다라는 표현할 때 happen to 부정사 쓰잖아요. 다음 두 번째, 뭔가를 해냈습니다 라는 표현할 때 manage to 부정사 쓰죠. 다음에 뭐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tend to 부정사. 다음에 뭐말 의도입니다 라는 표현할 때는 intend to 부정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뭐뭐인 척하다 라는 표현할 때 pretend to 부정사. 그리고 뭐뭐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라는 표현할 때 seek to 부정사입니다. 다음에 뭐말 의도입니다 라는 표현할 때는 mean to 부정사 형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탭스에서 묻는 건 뭐냐면 물론 독해할 때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집어넣는 게 중요하겠고 문법에서는 이 구조를 알고 계십니까?에 묻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됐냐면 제가 뭐 했어요 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때 관계사 후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동사적 구조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후에 수식을 받는 것도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someone의 형태까지도 동시에 넣어주면서 두 가지가 충족되는 게 뭐가 있는지를 찾는 거라는 거죠. 전체적인 문제에서. 엄연히 따지면 그래서 A는 필요 없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 봐주면 자, 내가 그 여자를 제가 여기서 her라는 표현 자체는 강아지니까 그러면 강아지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내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happen to 부정사 형태 다음 두 번째는 관계사 후에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선행사까지 이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정확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지금 그 전에 계속 만들어 놓은 동영상을 한번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역별로 보고 오셔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됐을 때 이 실전 문제도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알고 계십니까? 결국에 기본적인 동사, 어휘적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이라는 게 단순하게 공식만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어휘적인 요소가 플러스가 돼줬을 때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3번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우리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고 굉장히 쉬울 수도 있는데 오늘 건 가능하면 좀 쉽게 냈어요. 전치사 중에서도. 그러면 이때 우리가 in과 on과 for나 with 이런 식의 표현이 있을 때 전치사 문제.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전치사 문제는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뭐냐? 구문이 완성되느냐가 있는 겁니다. 구문이. 즉 이때 우리가 여기서 is를 봤을 때 is랑 연결되는 전치사가 있을까요? 라는 건데 사실은 is랑 연결되는 전치사는 다죠. 거의 대부분의 전치사들이. 그러면 이때 또 한 가지 가야죠. sail과 관련돼 있는 전치사가 있을까요?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sail과 관련된 전치사 있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렇죠? 첫 번째는 뭐가 있다? 지금 세일 중입니다 라고 말할 때 쓰는 on sale이 있잖아요. 다음 두 번째, 이거는 그냥 gift로 드리는 게 아니라 판매용입니다 라는 표현할 때는 for sale.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sale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on과 for나 둘 중에 하나 압축시켜 놓죠. 그리고 나서 번역이죠.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컴퓨터라는 게 굉장히 싼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우리 오프닝 이벤트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뭐다? 판매용이에요. 이게 아니죠. 바로 뭐다? 세일 중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답이 on sale의 개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접근법이 뭐다? 첫 번째는 구문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결국에 많이 봐야죠. 리스닝 많이 듣고 리딩 많이 하시면서 구문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문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두 번째는 뭐다? 번역하시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제 보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for sale의 개념과 그다음에 on sale의 개념을 서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on과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만 좀 정리할게요. 뭔가에 대한 연구라는 표현할 때 우리가 research on과 study on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약간 좀 전문적인 주제 영역을 말할 때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이제 증가 중입니다. 아니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로 약간 구별되죠. 그래서 beyond rise나 아니면 increase의 개념이 들어가고요. beyond decline의 개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다이어트 중입니다 라는 표현할 때는 beyond diet 이런 개념 들어가죠. 다음에 뭔가를 조건으로 하여 이런 표현할 때는 on condit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뭔가가 조건이에요 라는 부분이죠. 다음에 매 시간 정각에 라는 표현할 때 우리가 every hour, on the hour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전치사에서 또 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문제 익힙시다. 이런 전치사가 나왔을 때 접근하는 방법.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역별로는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룰을 따라가는 거지만 실전 문제에서는 딱 봤을 때 선택지를 보고 다음에 부문의 내용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결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간 판단이 굉장히 빨라야 되겠죠. 결국에.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본인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문제 4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A, B, C, D, stand라는 동사를 쓰고 있네요. 시제 문제예요. 시제 문제. 그러면 우리가 시제를 볼 때 있어서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존재하죠. 하나는 뭐냐면 시간 표현에 힌트가 있는지를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지막 문장을 딱 봤을 때 이쪽에 뭔가 시간 표현이 있는가라고 봤더니 이건 존재하지 않죠. 시간 표현이 아니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전체적인 번역을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번역을 보기 전에 하나가 더 필요하죠. 뭐가 보여? 뭐가 보이냐면 이거 보입니다. It's about time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못말 때가 되었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 다음에 이때 우리가 그러면 stand up for라는 표현으로서 뭔가를 지지할 때가 됐습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결국에 이 문법을 알고 계시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거는 번역을 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엄밀하게 따졌을 때 공식적인 측면에 접근하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패턴이 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뭐냐면요. I'd rather의 개념 들어갔을 때 차라리 못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할 때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는 거 일반적인 조동사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I'd rather의 의미가 들어갔을 때 you라는 표현에 주어가 하나 개입하게 되면 당신이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미가 또 하나 포함된다는 거죠. 그때는 바로 과거 동사를 써서 가정법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혼자서 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I'd rather에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이거 할 때가 됐는데 왜 안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첫 번째는 이렇게 투부정사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로서 for you의 개념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you, 주어가 바로 있을 때 과거 동사인 went의 개념까지도 바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요. 가정법의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
이렇게 과거 동사가 쓰이고 있는 I'd rather의 개념이 하나 있다라는 거 하나. 다음 두 번째는 It's time이라는 표현으로서 뭐뭐 할 때가 됐습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went의 개념을 다시 한번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법의 맥락은 이 정도에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문제 보시면 번역을 시작하기 전에 물론 시제 문제니까 번역이 필요한 건 맞아요. 원래는. 그렇지만 It's time 이라는 표현을 딱 보자마자 연결할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규칙이냐 아니면 우리가 기본적인 의미 맥락에서 찾아야 되는 거냐라는 건 빨리 구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5번 문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번에서는 A, B, C, D를 보고요. 뭔가 지금 동사가 변화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자리가 지금 빈칸이죠. 동사의 빈칸. 다음에 뒤쪽을 보겠습니다. 뒤쪽에 뭐가 있냐면 주어 동사라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많은 경우에 어떻게 푸는지 알고 계십니까? 뭘 묻는지, 다음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규칙을 좀 먼저 잡을게요. 이 문제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동사의 빈칸이 맨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때 뒤쪽에 주어와 동사 이게 연결된다면 많은 경우에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어디에 있다? 그렇죠.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그러면 분사구문은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건데 1단계는 주어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바로 동사와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1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이 능동의 구조, 다음에 이쪽이 수동의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가 하다라는 능동일 때는 이쪽을 쓰는 거고요. 다음에 주어가 되다라는 의미가 되면 이쪽을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동사와의 관계를 따져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시 상황이라면 동시 상황, 그래서 뭐뭐 하면서라는 표현할 때는 위에 걸 쓰는 거고요. 다음에 뭐만 이후에 앞선 상황의 의미가 됐을 때는 밑에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having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어와의 관계, 동사와의 관계 이걸 통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문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거기 살아봤어요. 제가 거기 살았었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능동의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하나, 두 번째 뭐가 있냐면 before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살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해요 라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뭔가를 했었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 having의 개념이 필요하겠죠. 수동까지 갈 이유는 없으니까 정답이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사구문 또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사구문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식들, 뭐 접속사를 생략한다거나 주어를 생략한다거나 이런 걸 생각할 여력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실전 문제 볼 때는 바로 이런 공식에 의해서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사의 원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6번 문제에서는 역시 보니까 동사 변화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변화를 시킬 거냐라는 건데 우선은 두 가지를 좀 지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문제 보자마자 바로 뭐냐면 여기는 occur라는 동사는요. occur라는 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 중에 하나인데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exist나 lie나 appear, disappear나 rise나 arise나 happen, occur라는 동사 있을 때 수동태 안 된다. 많이 외우셨던 부분이지만 실제 문제를 봤을 때 바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세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C나 데이빗은 삭제해야 된다 치고요. 이때 두 개가 남았습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문제는 그러면 위에 봤더니 여겨지고 있습니다. It is so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뒤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도 역시 출제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면 출제 의도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원래 이거. 뭐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It is so that 이런 말이 있고요. 뭐뭐라 믿어지다. It is believed that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 대절의 안쪽에서는 전부 다 센텐스 형태, 문장 형태가 쭉 나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요. 또 하나 바로 여기는 이 주어들을 강조하여 앞쪽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이 주어들이 전부 다 앞으로 이동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그러면 주어가 여겨집니다. 주어가 믿어집니다. 주어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동사 부분을요. 이 동사 부분을 전부 다 투부정사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
done. 투부정사 형태를 바꿀 때 그냥 바꾸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앞에 있는 여기 동사들과 전후 관계를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비슷하면 같은 시점이라면 이때는 투부정사 개념. 다음에 만약에 앞에 있는 동사보다 먼저 일어났었습니다. 라는 부분이 설명이 되면 to have pp의 개념이 포함된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가면 이거는 동시 상황이고요. 다음에 이 부분이 앞선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분사 구문의 패턴에서 having pp라는 개념이 왜 필요하냐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단지 부정사에서 분사처럼 쓰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다시 한번 보죠. 어떻게 되는지. 즉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어났었는지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미 맥락에서 봤을 때 하이제킹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머무는 동안에 일어났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시 가리키는 거는 하이제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때 시점은 언제가 된다? 과거 시점이잖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믿어지는 건 현재 시점. 즉 이 부분이 먼저 일어난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정답 to have pp라는 부분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번까지 해서 우선은 파트 1에 해당되는 문제를 쫙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스타일이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트 두 번째 해당되는 문제, 원래 실전 문제에서는 21번에서 40번까지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7번 문제에서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우리가 번역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파트 1보다는. 그러면 파트 2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A, B, C, D가 어느 정도 부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번역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쉽게 갈 수는 있죠. 사실은. 여러 가지 such 형태를 언제 쓰는지 to나 so나 pretty 이런 단어 언제 쓰는지를 좀 구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전을 찾는 방법들이 있고 아니면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다고 한다면 수업 시간에 많이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 그러면 그런 것들 좀 찾아서 본인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때요, 여러분들? 네, 너무나 더워서 stay indoors 안에 머무는 게 사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시 갑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아니면 안에 머물기에는 너무 더웠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아니면 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써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뭘 써야 돼? to를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순상에 있어서 조합이 이루어질 때는 그 조합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투투용법의 개념이다라고 말을 많이 했고요. 다음에 인업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인업투용법의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서로 구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해서 뭐할 수 없다. 아니면 뭐 하기에 충분히 뭐합니다. 라는 표현할 때 쓰는 구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형태들을 같이 봐주시면 돼요. 뭐냐면 such가 나올 때는 주로 뒤에 뭐가 같이 나온다? 명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so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very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pretty의 개념 자체도 very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 구조를 연결할 수 있도록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공식 어느 정도 잡으셨죠? 다음에 8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8번째 문제 보시면 A, B, C, D가 굉장히 좀 길어졌어요. 네, 이거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건데 사실 길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좀 자르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전체를 한꺼번에 다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를 잡아주고 뒤를 잡아주는 이런 형태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딱 봤는데요. 사실은 처음부터 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비동사 뒤에 다음에 credited 동사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연결되는 구조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는 건 아니죠. be credited라는 표현이 연결되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걸 알고 있다면 그나마 좀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뭐하는 데 대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할 때 be credited with라는 표현이 있고 뒤쪽에 명사나 ing 형태.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다면 사실은 이 문제에서 A, B, C, D에서 with 두 가지 잡아놓고 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
이것도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동명사를 취하는 형태들. to라는 전치사가 있을 때 뭐만 하는데 기여하다 할 때 contribute to ing나 다음에 뭐만 걸 고백했습니다 라는 표현할 때는 confess to ing나 다음에 뭔가를 해냈습니다 라는 표현할 때 get around to ing 형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가면서 동명사나 명사를 유도한다는 거죠. 부정사가 아니에요. 또 부정사 형태가 아니라 보통 이제 우리가 동명사라든지 명사에서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즉 be credited라는 표현을 보자마자 with라는 표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having discovered냐 아니면 이때 우리가 have discovered를 뒤쪽에 넣을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전치사 with가 있는 상황에서 뒤에 동사가 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답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ith 전치사 다음에 having discovered를 쓰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문제를 보다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왜 having pp인가 라고 봤을 때 앞에 있는 is가 현재 동사고요. discover의 개념은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having pp라는 개념이 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8번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거는 이런 동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9번에서는 여러분들 보면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형태예요. 다음에 선택지도 좀 길어졌고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풀 거냐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때 A, B, C, D에서 대충 어떤 표현이 하나 보여야 되죠. 역시 마찬가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뭐뭐 한다 할지라도 이런 표현 할 때 쓰는 표현. 그래서 no matter how 이런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no matter how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들어가 있네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면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는 뭐냐면 보겠습니다. 여기에 that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all the people 이 부분이 주어 다음에 have 동사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즉 중간 부분은 전부 다 뭐예요? 삽입구문이죠. 그래서 부사절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때 우리가 아무리 뭐마다 할지라도 이기 때문에 접속사의 개념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no matter how라는 개념 먼저 잡아주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문제는 이것까지 연결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anus crime인지 아니면 anus crime인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선은 봐야 될 게 이 부분 아닐까요? 복합관계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라는 표현할 때 whoever라는 표현도 쓰지만 no matter who의 개념도 쓰고 있고요. 다음에 쭉 가면서 no matter how까지 먼저 기본 개념으로 잡아주세요. 뒤쪽에는 이렇게 문장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who의 경우에는 주어가 빠졌으니까 이미 다음에 whom의 경우에는 목적어 빠졌으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고 나머지 whenor when, how 형태가 나왔을 때는 완전한 문장들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무리를 좀 지을까요? 이 문제에서 이거 such 계열이 나왔을 때는 어형명의 구조가 나오고요. so 계열이 나올 때는 형어명의 구조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것까지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문제는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가면 아무리 뭐만 한다 할지라도 이런 표현할 때는 no matter how의 개념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how라는 표현 뒤쪽에는 형어명의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uch나 quite letter what 다음에 어형명 다음에 so as to how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형어명의 구조까지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정답이 들어가는 거 C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규정들을 얼마만큼 잘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자꾸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제가 번역을 좀 하기 때문에 아니면 느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기본 패턴은 자기 걸로 만들어 놓는 게 점수를 빨리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째 문제 바로 풀어볼까요? 10번째 문제를 보시면 A, B, C, D 다시 뭘 물어봤는지 아시겠어요? 시제, 다음에 능동수동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접근하려고 했었는데요. 문제는 뭐가 보인다? if가 보인다. 가정법의 개념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즉 가정법에서 묻는 것도 동사의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처럼 보인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있고요. 그럼 뒤쪽에 나 있는 이 부분까지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couldn't have finished라는 표현으로서 끝마칠 수 없었을 거야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예산이라는 게 승인되지 않았더라면 이란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옛날에 과거에 승인이 됐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건데
승인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해결하지 못했을 겁니다. 끝내지 못했을 겁니다. 라는 표현으로서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쓰는 표현들이 주로 이거였습니다. 가정법과 관련돼서 봐야 될 기본 구조들이에요. 바로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런 표현할 때 should 동사 원형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가정법 미래 개념이 포함됩니다. 아니면 월투 동사 원형도 있죠.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지금, 뭐뭐라면 이런 표현이 들어갈 때 우리는 과거 동사 아니면 비동사 were를 쓰게 되죠. 다음에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이런 표현할 때는 had pp의 개념 이걸 쓰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한 단계를 더 잡았으면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if가 생략됐을 때 쓰는 표현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if가 생략되면 어떻게 된다? have 주어 pp라는 개념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도 역시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과거에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정답 바로 A가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수동태까지 잡아야 되는 거. 일부러 지금 수동태는 계속해서 지금 제가 끼워 넣게 하고 있습니다. 시제와 수동태를 같이 움직이는 이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조동사 문제네요. A, B, C, D.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동사가 나왔을 때 쓰는 방법 바로 뭐다? 번역입니다. 다른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번역을 얼마만큼 잘 해결하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엘프라드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job offer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 있고요. 조만간에 그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은 그가 rejected it 이거니까 거절했어야만 했는데 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피피의 개념이 있을 때 번역이 약간 다르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던 게 바로 이렇게 해피피와 관련되어 있는 조동사 구문들이 번역들이 다 달라요. 먼저 should pp 알고 계시죠? 했어야만 했는데 ought pp도 역시 마찬가지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 두 가지는 같은 연결고리다 생각하시면서 하나의 세트로서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역들이 다 되고 있으니까요. 그럼 다시 이 문제 다시 돌아가서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기가 거절했어야만 했는데 내가 왜 받아들였을까라고 후회하는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job offer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야만 했는데 거절했어야만 했는데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정답 ought 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ought 대신에 뭐도 가능하다 지금 should 개념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연결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12번 문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는요. establish라는 동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일반적인 동사로 볼 거냐 아니면 동사 변형으로 볼 거냐 차이가 있죠. 분명히.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를 볼 때 있어서는 선택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수일치 문제나 시제일치 문제 수동태가 나오는 문제들의 스타일하고요. 이렇게 A, B, C, D가 나와 있을 때 스타일이 약간 다를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은 본인이 받아야 돼요. 제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해야 머릿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번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ing 스타일이 껴있으면 준동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문제 풀 때는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런 힌트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ing가 보이면 준동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여기 주어 잡히죠. The rules의 개념이 주어로 잡힙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동사를 잡아보는 겁니다. 동사. 동사에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길게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여전히 그 규칙이 지켜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써 이쪽이 동사가 되는 거죠, 지금. 따라서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밖에 못 나와요. 문제 자체가. 그랬을 때 우리가 잡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 문제에서 이제 보자면 이런 형태죠. 즉 명사가 있을 때 이때 우리가 ing를 쓸 거냐 pp를 쓸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거죠. 뭔가 하고 있는 명사는 ing 쓰는 거고요. 다음에 뭐뭇이 된 명사라는 표현이 될 때는 pp를 쓰는 이런 구조예요. 결국에는. 그럼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즉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들이 뭐다? 바로 확립된, 만들어진 규칙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정답은 PP의 구조 A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푸는 방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여기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13번째 문제 풀 텐데요. 이런 문제 가장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그냥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거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드리면 만약에 이 문제가 아직도 잘 안 풀린다. 어떻게 풀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기출 동영상과 관련돼서 예상 문제 동영상과 관련돼서 파트 3번째, 4번째만 따로 찍어 놓은 거 있죠. 그걸 반드시 좀 보시고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푸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문제 유형에서 어디를 봐야 되느냐라는 게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번째 문제, 자 정답을 한번 찾아보셨나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립시다 우리. 그러면 문제 전체에서 봤을 때 조금 이상한데 어디예요? 그쵸? 바로 이 부분이요. should better라는 표현이 가능할까라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에서. should better.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있어서. 사실은 이걸 보셨겠죠? 엄밀하게 따진다면. 그래서 뭐 하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표현할 때는 had better 개념이 되는 거고 차라리 뭐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할 때 would rather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may as well의 개념도 있고 may well의 뜻도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need라는 동사를 쓸 때와 there라는 동사를 쓸 때 어떻게 쓰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요. should better가 아니라 그쵸? 이 부분이 뭐로 바꿔야 된다? had의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had better라는 표현을 잡고자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ABCD를 읽으면서 좀 더 익숙하게끔 본인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째 문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번째 문제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눈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조금만 익숙하신 분들은 답이 금방 좀 보일 것 같아요.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하셨던 분들. 어느 부분이 좀 이상합니까? 보이세요? 그러면 이 규칙을 한번 가볼까요? 이 규칙에 의해서 다시 한번 보시는 거. 바로 뭐냐면 most of에서 시작해서 다음에 a fraction of라든지 the rest of나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뭐뭇의 대다수 아니면 뭐뭇의 대부분 다음에 뭔가의 일부분, 절반 아무것도 뭐뭇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에 none of의 형태까지 들어가죠. 그러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엄밀하게 따졌을 때 이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 중요한 건 어디에 있다? 뒤쪽에는 명사에 달려있다는 거. 그래서 the books의 개념이 주어가 되면 I 형태를 쓰는 거고 the book이 들어가면 is나 the water가 들어갔을 때 is가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게 되면 수일체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디에 있다? 이 뒤쪽에 명사에 있습니다. 이 규칙을요. 문제도 한번 넣어보실래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지금 보이는지 3분의 2라는 말이 있어요. 2/3의 개념이 3분의 2라는 표현이 있을 때 그러면 엄밀하게 따졌을 때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2개라는 말, 3분의 2라는 말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2/3의 개념하고는 상관이 없다. 어디를 봐야 되냐면 바로 이거 봐야죠. surface의 개념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보이시죠? 아가 아니죠. 뭘 써야 된다? is를 써야 되겠습니다. surface의 개념 자체는 우리가 여기서 세지 않는 명사 uncountable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지구 표면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3분의 2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surface의 개념을 통해서 is라는 부분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규칙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규칙이 어떻게 이제 문제가 풀리냐면 이런 형태입니다. 수일치와 관련된 내용에서 잡아줘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4개의 문제를 풀면서 흐름을 좀 잡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인 문법을 이해하고 계십니까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Part 1, 2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파트 3번째, 4번째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 반드시 머릿속에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에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했다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죠. 사실은 지금의 집중력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집중하면서 문제를 풀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우리가 특강이나 이런 걸 진행할 때도 이런 포인트들을 계속 짚어드리는 거거든요. 매번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7월 11일 시험이 있기 때문에 7월 8일 날 특강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점수화 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항상 시험장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들 위주로 같이 좀 진행을 하는 거니까 반드시 좀 대비하고 그리고 이번 우리가 또 역시 예상특강과 관련된 동영상도 계속해서 녹화가 되고 있는데 그 전에 1년 전의 자료들도 역시 최근의 문제들로 다시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봐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패턴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요약 정리를 잘해서 본인 걸로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좀 마감을 좀 하도록 하고요. 저희 8월 달에 또 시험이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과 같이 예상 문제들 다시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